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천회장은 상당히 지금 바빠요. 하여튼 우리 특히 또 우리 여성분들의 언니들, 여성분들의 언니들은 또 제가 또 청양 언니로서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또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특별하게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의외로 또 투자할 만한 데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되고 삼성에만 하면 좋은데 삼성에는 하자니 조금 재미없다고 벌써부터 투정 부리는 우리 김여사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아. 지금 벌써부터 투자 재미없대. 삼성전자 모으는 게 지겹대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더라고. 어디를 본가 했더니 뭐 ETF를 좀 많이 보네. ETF. 천혜장도 ETF를 하긴 하는데 뭐 재밌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성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ETF도 좀 오랫동안 했어요. 해왔고 전 관심 있으면 저도 ETF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야겠죠. 그래서 ETF 많이 합니다. 국내 ETF보다는 저는 해외 ETF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은. 요즘 이렇게 환율을 쭉 보니까 뭐 달러보다는 이제 요즘 엔화, 저는 엔화를 좀 많이 보는데 엔화가 요즘 엔저 현상이에요. 엔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본에 가고 싶어. 일본에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친일파는 아닌데 그냥 일본 자체란 나라가 좋아요. 가보면은 아기자기하니 뭐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지 뭐 일본 국민들이 뭐 그렇게 뭐 나쁜 일 했습니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씩 가보면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저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식들도 그래서 엔화를 좀 유심히 봤어요. 보고 요즘 엔저 현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더라고. 엔저 현상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또 상장 지수펀드 있죠. 일본 ETF 이쪽하고 또 일본 주식을 거의 뭐 직구로 유입되는 그런 투자 자금들이 요즘 가파르게 늘었답니다.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답니다. 일단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각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한동안 그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해요. 거기에다 선진국 중에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고 있죠. 일단은 그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아래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그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경고를 합니다. 커질 수 있다. 엔화 강세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코스컴 정보 플랫폼 ETF 체크에 따르니까 최근 1개월간 자금의 유입세가 가장 컸던 국내 상장 ETF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이게 또 있어요. 타이거 이쪽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나타났어요. 일단 그 해당 ETF는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225개 기업들로 구성된 니케이 225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12일 기준 보니까 순자산이 3,389억이야. 3,389억. 니케이 225가 처음으로 그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섰던 7월 초와 비교해도 벌써 2,592억이 불어났어. 그러니까 요즘 일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벌써 한 달 만에 3배 규모로 커지는 거야. 몰리는 거지. 줍줍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직구족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일단 보니까 예탁 결제에 보면요, 그 국내 투자자들은 5월, 6월 일본 주식에 대해서 각각 2,832만 달러, 한 37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샀는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이제는 엔저 현상이 뚜렷해진 7월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7월부터 바뀌더라, 분위기가. 7월 보니까 711만 달러 정도 이제 순매수한 투자자들은 8월 보름도 안 돼가지고 벌써 723만 달러치를 사들이면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로서 연일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학개미들은 지금 보니까 엔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엔저로.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한 달간 일본 주식 순매수 1등이 1위는 나스닥 100 지수 추정하는 일본 ETF 있어요. 니코 리스티드 인덱스, 미국 주식 나스닥 100. 이름도 길다. 니코 리스티드 인덱스. 미국 주식 나스닥 100인데,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과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을 모두 노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ETF는 환해지형 상품이야. 향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손실을 약간 또 방어하면서도 원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술 기업을 싸게 매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업이 셀시스죠. 셀시스의 모회사인 아트스파크 홀딩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화낙, 그리고 소니그룹 등 역시 순매수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사는 게 화낙을 얘들아 많이 사더라고요. 화낙. 화낙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다음에 이처럼 엔저를 활용하는 전략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앞서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2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목표치인 2% 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기준금리는 또 한 번 0.1%야. 얘들은 0.1%, 우리는 0.75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3%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 한 기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다. 그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한국은행 역시 일본 물가가 내년 1% 초반에 머물면서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내년 선진국 중에서도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역시 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최근에 IMF의 발표 자료에 보니까 일본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 수준이고, 선진국 경쟁력 성장률 평균 전망치 1.4% 물론이고요. 미국과 또 유로존, 영국을 큰 폭으로 약간 웃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증권가는 엔화 약세와 그에 따른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보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확인될 경우 또 시장에 선반영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요인이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본 정부가 이제 8월에 개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밝힌 점 역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압력이 예상보다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강조한 만큼 연말로 갈수록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또 일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투자는 항상 늘 신중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배경도 많이 알아야 할 테고, 미국 ETF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일본 ETF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너무 성급하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흘러가는 금융의 전반적인 시세, 흐름, 분위기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저녁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